자, 일단 영어는 크게 투 트랙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본격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어 학습법이 맞는지를 알려면 우리 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잘하려면 뭘 해야 되죠? 당연히 단어를 잘 알아야 되죠. 이건 너무나 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본인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자, 혹시 메모하실 수 있으면요, 어머님도 메모하셔도 좋고요, 우리 학생도 같이 메모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1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수능에 얼마만큼 좀 가까워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려면 학원 가서 레트 보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 연합학력 평가에서 고2 11월 모의고사, 자, 다시 고2 전국 연합학력 평가 11월에 모의고사지를 풀어보는 게 그게 가장 지금 체크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요 고1인데요 1등급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열심히 시켰더니 1등급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은 고1 학평에서의 교육과정의 그 난이도와 중3 영어 교육과정이 같이 묶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중3과 고1이 하나로 묶이게 되고요, 고2와 고3이 같은 영어 난이도로 묶이기 때문에 고1 모의고사 1등급에서 1등급을 맞았다? 이게 실은 다가 아니에요. 고2 11월 모의고사를 풀려서 내가 지금 몇 점대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 그 모의고사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EBS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셔도 학력평가 자료들이 쭉 있기 때문에 고2 11월 모의고사가 가장 정확하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일단 내신 영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내신 영어라고 하면요, 워낙 학교별로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떤 실력인지를 가늠하기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영어를 잘 대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중3부터 2028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죠. 지금 있는 9등급제에서 내신이 5등급제로 완화된다라는 말씀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내신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이런 교육부의 취지가 있는데요. 그럼 이걸 다시 거꾸로 생각하다 보면 대학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을 터인데, 그럼 당연히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들을 선발하겠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능의 중요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영어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능은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 일단 하나씩 내신 영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신 영어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제가 학교에서 특히 자사고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했었는데 내신을 잘 하지 않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저는 그냥 수능 갈래요, 저 그냥 정시할래요 라고 한 학생 중에서 온전히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친구들은 10%도 못 봤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3년 뒤의 일이잖아요. 3년 뒤를 목표로 하고 날마다 스스로에게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그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요. 자, 내신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이유는 본인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성실함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최경희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죠. 수업 시간에 정말로 졸면 안 된다, 아이 컨택을 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는 다 그게 보입니다. 학생들이 눈동자를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실은 다 보이고요. 학생들이 정말 수업을 잘 들었는지가 나중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술형 평가 채점에도 실은 영향을 미쳐요. 고개를 끄덕 계신 분들은 다 이 부분도 아시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서술형 채점을 했을 때 이게 전혀 정답이 아닌 경우, 즉 복수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이 학생이 얼마만큼 수업을 잘 들었는지 그런 태도의 부분도 선생님들이 은연중에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내가 정말 내신을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택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선생님은 조금 편할 것 같고 저 선생님은 빡세니까 잘 들어야겠고, 그게 아니라 내가 내신에 있어서 뭔가 이름을 좀 날리고 싶다, 내가 공부로 조금 상위권 포지션 하고 싶다라고 하면 모든 수업 시간이 전부 다 정성을 다 하셔야 돼요. 가장 포인트가 뭐다? 아이 컨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아이 컨택을 잘 하시면요, 영어 선생님들 혹은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시험에 낼 만한 포인트를 강조하시는 그 눈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이 정말 좋은 점수를 가지고 변별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아이 컨택을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게 내신이기 때문에 출제자별 경향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기출 문제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영어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그 스타일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수업 시간에 저분은 단어만 가지고 30분씩 수업을 하신다. 그런 분들이죠. 유의어, 반의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독 어휘에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본인이 내는 시험 범위 안에서도 어휘에 포커스를 문제를 내시고요. 자, 두 번째로 하나의 지문을 가르치더라도 어법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그런 선생님들은 문법적인 것들을 아주 지엽적으로 내기 때문에 출제자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문맥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은 글의 플로우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들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제 제자 중에요.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내신이 무려 1.0등급인 제자. 그래서 올해 서울대 의대에 이렇게 합격한 그 친구가 있는데요. 자, 그 친구가 여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니? 라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랑 수업 시간 때 만났지만 평소에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했던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3, 3, 8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은 3월에 입학하자마자, 즉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모든 시험 범위로 예상되는 것들을 지문을 일단 개수를 정했답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3개씩 지문을 암기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진학하는 그 학교의 문제 스타일이 원문 변형을 주로 한다라고 하면 실은 통암기는 크게 아주 명쾌한 그런 해답이 되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으로 문항수가 많고 다시 시험에 문항수가 많으면요. 당연히 어디에서 조절을 하겠습니까? 문항수가 많이 낸다라는 것은 원문 변형까지 같이 하기는 어렵죠. 문제수가 유독 많다라고 하는 그런 학교의 영어 내신은 통암기가 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전형적인 그런 학교였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3개로 다 나눴대요. 하루에 3개씩 내가 무조건 지문을 암기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본인만의 단어장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침에 등교해서 아침 자습 시간에 한 번, 점심 먹으면서 한 번,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한 번 이렇게 같은 단어장을 하루에 3번씩 봐서 계속해서 암기를 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8번 이 8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순전히 공부한 시간이었대요. 학원이나 이런 다른 그런 인강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순전히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8시간을 뽑아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 어떻게 가능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절대 잠을 줄이지 않았답니다. 철저하게 눈 떠서 잠이 들 때까지 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8시간을 분명히 순공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1등급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자, 내가 다시 1학년인 친구들도 지금 우리 2학기 이제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년 반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이 숫자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사를 본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에 수능 1등급 비중이에요. 자, 앞에 내신 영어는 어떻게 하자? 학교별 선생님을 따라서 출제자의 경향을 잘 파악하자. 그리고 순공 시간을 잘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수능 영어로 넘어갈 텐데요. 이게 작년에 1등급 비중입니다. 자, 4.71%였었고요. 여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맞아요. 채 2%가 되지 않은 그런 비율이 1등급 비율이었습니다. 실은 그 이면에는 평가원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교체가 되어서 이번에 9월에서는 오히려 널뛰기처럼 10%에 가까운 1등급 비율이 나와서 이번 수능까지를 보았을 때 지금 교체가 된 이 출제진들의 그런 방향성들을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능의 영어의 난도가 내려가지 않아요.
제가 학부모 상담 많이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저희 첫째는요 1등급 쉽게 맞았어요. 근데 왜 우리 둘째는 1등급이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님 수능 영어가요 3년 전하고 그 난이도가 아니에요. 약 1.8배에서 한 2.5배 정도 문제의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되고 이게 절대평가라고 해서 난이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워진 수능 영어를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듣기. 자, 제가 듣기를 뒤에 영역별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듣기. 실은 듣기 공부를 쌤 해야 되나요? 듣기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듣기의 속도 자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선생님도 이제 문제를 만들어 출제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듣기 평가에서 세팅을 했을 때 1분한 단어를 150단어에서 200단어 정도 맞추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300단어까지 지금 늘어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영어 선택지로 나와 있는, 즉 듣기 평가에서 땡땡땡이 말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응답으로 맞는 것은 이라는 이런 영어 말하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영어의 선택지들이 그러한 독해 부분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동시에 들으면서 선택지에 있는 문장들을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듣기 공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어떤 문제를 풀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고2 맞아요. 고2 11월 모의고사를 꼭 풀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듣기까지 포함하면 70분이고요. 듣기에서 내가 하나 정도를 틀린다 라고 하면 그 친구는 반드시 듣기부터 잡고 가셔야 돼요. 듣기 하나 틀린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듣기는 연속으로 4번, 5번 하나도 틀리지 않았을 때 듣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연속으로 다 만점이 아니라면 반드시 듣기부터 꼭 잡고 가셔야 돼요. 특히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무조건 듣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법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볼게요. 이게 작년에 수능에서의 이런 소재거든요. 비트스트림, 디지털에서의 비트스트림, 이진법, 바이너리 이런 말들이, 이런 소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힉스 입자, 초전도체, 슈퍼컨덕터 이런 게 지금 전문 용어로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와, 이거 진짜 우리말로 읽었을 때도 어렵다. 저희 언니가 국어 선생님인데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언니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대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술사조에 따른 다양한 감상 태도. 그래서 이거 마치 인문학적 그런 소양을 물어보는 비문학 지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런 추상적인 것과 같이 맞닥뜨려서 어떻게 답을 고르는지에 대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출제자들이 문항을 만들 때는요 3점짜리를 가장 고난도 문제로 만들게 돼요. 3점짜리 3문제, 즉 9점에 학생들이 2점짜리 문제를 하나를 틀리게 되면 그럼 이제 2등급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이러한 문제들을 잘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전부 다 어법에 있습니다. 자, 그 어법에 대한 부분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